감히 누구한테 대들어? 당장 꺼져버려! 찰싹. 장인 어른의 뺨을 때리는 소리가 주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늙은이가 버릇이 없어. 주차 관리원이나 하는 주제에 건방지기까지 하고. 싸가지 없게 말이야. 명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주차 관리원 조끼를 입은 장인 어른에게 손찌검과 함께 삿대질을 하고 있었죠. 그 남자의 손바닥이 장인 어른의 뺨을 강하게 때렸고 71세 노인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찰싹하는 소리가 귓가에서 계속 울렸어요. 장인 어른이 쓰고 계시던 모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슬로우 모션처럼요. 모자가 콘크리트 바닥에 닿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 작은 소리였지만 제게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어요. 장인 어른은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71세 노인의 주름진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 자국이 더욱 또렷하게 보였어요.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는 저에게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저는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은행에 들렀습니다. 10만 원을 찾아 하얀 봉투에 담았죠. 봉투 겉면에는 매번 다른 문구를 적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아버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은행을 나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장인 어른이 좋아하시는 아메리카노 2잔을 샀죠.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갤러리를 열자 아내 은혜와 아들 준서의 사진이 가득했어요. 4개월 전 출산 직후 사진이 보였습니다. 은혜가 준서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여보, 우리 아들 정말 예쁘지?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일주일도 가지 못했어요. 출산 후 은혜에게 심한 산후우울증이 찾아왔거든요. 아기를 안지 못하고 밤마다 울고 결국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4개월째 병원 생활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이웃집 김순자 아주머니에게 준서를 맡겼습니다. 아주머니는 73세 할머니셨지만 아이를 정말 잘 봐주셨어요. 한 달에 60만 원을 드렸지만 아주머니는 항상 너무 많다며 사양하셨죠. 준서 분유는 냉장고에 있고요. 기저귀는 침대 옆 서랍에 있어요. 알아요, 선생님. 매번 같은 말씀하시네. 어서 가세요. 준서를 맡기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10월 말 저녁 하늘은 벌써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2호선을 타고 강남역까지는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지하철 안은 퇴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저는 구석에 서서 다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장인어른과 통화했던 기록들이 보였습니다. 3주 전부터 통화 내용이 달라졌어요. 평소 같으면 오늘 주차장에 차가 많았다. 관리소장님이 칭찬해 주셨다. 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근에는 그냥 괜찮다, 피곤하다, 짧은 대답만 하셨죠.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3번 출구로 나와 15분 정도 걸으니 장인어른이 일하시는 빌딩이 나왔어요. 22층짜리 오피스텔이었습니다. 1층에는 카페와 편의점, 2층부터는 사무실과 주거 공간이 섞여 있었죠. 저는 항상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가면 경비실을 거쳐야 했거든요. 장인어른이 사위가 왔다고 동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실까 봐 조심했죠.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1층을 지나 지하 2층,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비추는 주차장이 나왔어요. 콘크리트 기둥 사이로 차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장인어른은 주차장 입구 근처에 계셨어요. 하지만 오늘은 보이지 않으셨죠. 저는 주차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만 공간에 울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주차장 깊숙한 곳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였고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죠. 콘크리트 기둥 뒤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명품 정장을 입은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주차 관리원 조끼를 입은 장인 어른이셨습니다. 어제도 말했잖아요. 남자가 손가락으로 장인 어른을 가리키며 말했다고 합니다. 장인 어른은 고개를 숙이고 계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조심? 매번 조심한다고만 하고. 남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저 남자가 장인 어른을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3주 전부터 장인 어른의 목소리가 이상했던 이유, 2주 전 팔목에 멍이 들었던 이유, 새벽에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하셨던 이유. 모두 저 남자 때문이었어요. 저는 더 다가갔습니다. 기둥 뒤에서 상황을 지켜봤죠. 장인 어른의 어깨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71세 노인이 40대 남자 앞에서 작아지고 계셨어요. 28년 소방관으로 일하시며 수많은 생명을 구하셨던 분이었습니다. 23년 전 호텔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다 허리를 다치셨던 분이었죠. 그런 분이 지금 주차장에서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늙은이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여기서 뭐해요? 남자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장인 어른은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그냥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장인 어른이 4개월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를요. 71세에 야간 주차 관리원으로 재취업하신 것도 저희 때문이었어요. 은혜의 병원비가 한 달에 90만 원씩 나갔거든요. 제 월급 320만 원으로는 병원비, 육아비, 월세 55만 원, 생활비를 감당하기 빠듯했죠. 장인 어른은 그 모습을 보시고 결심하셨던 겁니다. 내가 일하면 너희 부담이 줄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버님,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방학 때 과외도 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장인 어른의 결심은 확고하셨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흘렀고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10만 원을 드리러 왔던 겁니다. 주차장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제대로 하세요.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장인 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일단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앱을 켰습니다. 빨간 버튼이 켜졌죠. 그리고 계속 지켜봤습니다. 남자가 장인 어른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조롱하듯이요.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돈을 받으려고 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슬픔 때문이었죠. 12년 교직 생활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자의 손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순간이 왔습니다. 찰싹. 장인 어른의 뺨을 때리는 소리가 주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귓가에서 계속 울렸어요. 장인 어른이 쓰고 계시던 모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슬로우 모션처럼요. 모자가
콘크리트 바닥에 닿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 작은 소리였지만 제게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어요. 장인어른은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71세 노인의 주름진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 자국이 더욱 또렷하게 보였어요.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남자가 손을 털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치 먼지를 터는 것처럼요. 장인어른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대답 안 해요? 죄송합니다.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71세 노인의 목소리가 그렇게 작고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12년 교직 생활 동안 한 번도 화를 낸 적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폭력은 절대 안 된다고 가르쳤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장인어른이 바닥에 떨어진 모자를 주우려 허리를 굽히셨어요. 하지만 23년 전 화재 현장에서 다치신 허리 때문에 움직임이 불편하셨습니다. 비틀거리셨죠.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남자가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의 어깨를 손으로 밀었어요. 가볍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장인어른은 옆으로 비틀거리셨습니다. 콘크리트 기둥을 손으로 잡으며 겨우 균형을 잡으셨죠.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2주 전 장인어른의 팔목에 있던 멍, 3주 전부터 달라진 목소리, 새벽 2시에 걸어오신 전화. 모두 이 남자 때문이었던 겁니다. 장인어른은 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일자리를 잃을까봐, 저에게 걱정을 끼칠까봐, 사위에게 폐를 끼칠까봐 그랬던 거겠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안에 든 10만 원과 아메리카노 2잔.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 걸어갔습니다. 제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렸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형광등 불빛이 제 그림자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을 밟는 구두 소리만 주차장에 울렸어요. 장인어른이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이 커지셨어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인 표정이었죠. 민호야. 장인어른이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는 신호였습니다. 제가 처리하겠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남자 앞에 섰습니다. 명품 정장, 고급 구두, 잘 빗어 넘긴 머리.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였어요.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누구요?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방금 우리 장인어른을 때렸습니까? 제 목소리는 놀랍게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침착했죠. 남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장인어른? 그럼 당신이 사위라는 거요? 네, 저는 박민호입니다. 남자는 제 가슴에 손가락을 찔러댔습니다. 뒤에서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들렸죠. 민호야, 괜찮아. 그냥 가자. 하지만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의 눈에서 오만함이 보였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민호야, 제발. 일 그만둘 수도 있어.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자리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시는 거였어요. 저와 은혜, 그리고 손자 준서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일자리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요. 존엄. 사람으로서의 존엄이요.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 형법 제260조 폭행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71세 노인을 때리고 밀었습니다. 이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당황함이 섞여 있었어요. 폭행? 웃기네. 교사 주제에 나한테 뭘 어쩔 건데?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의 빨간 버튼이 여전히 켜져 있었죠. 지금까지 모든 대화가 녹음됐습니다. 그리고 112에 신고하겠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112를 누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남자가 제 스마트폰을 빼앗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빠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죠. 대학 시절 5년간 태권도를 했었습니다. 지역 대회에서 금메달도 땄었고 국가대표 후보까지 올라갔었어요. 반응 속도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나 조현우야. 미래산업개발 대표. 이 빌딩 4층부터 8층까지 다 내 회사야. 남자가 제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말했습니다. 월세만 2억 8천 내는 사람이라고. 너 같은 월급쟁이가 나한테 뭘 어쩔 건데? 장인 어른이 제 팔을 잡으셨어요. 민호야, 제발. 그냥 가자. 아버지가 잘못했어. 장인 어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장인 어른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습니다. 아버님, 잘못하신 게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리고 조현우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죠. 당신이 방금 71세 노인을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3주 전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혔죠. 증거 있어? 없잖아. 조현우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이 늙은이가 뭐라고 하겠어? 일자리 잃을까 봐 아무 말도 못할걸.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성준 씨, 무슨 일이에요? 주간주차관리원 윤미경 씨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62세 여성이었지만 걸음이 빨랐죠. 그녀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혹시 민호 씨시죠? 성준 씨가 자랑 많이 하셨어요. 효자 사위 두셨다고. 저는 윤미경 씨를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미경 씨가 조현우를 노려봤어요. 조 대표님, 또 성준 씨 괴롭히시는 거예요? 조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까지 왜 나와? 상관없으니까 꺼져. 상관없긴요. 제가 다 봤어요. 3주 전부터 계속 성준 씨 괴롭히시는 거. 윤미경 씨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영상 파일들이 있었죠. 10월 4일 마이너스 조현우 폭언. 10월 7일 마이너스 조현우 폭행, 팔목 잡음. 10월 11일 마이너스 조현우 모욕. 10월 18일 마이너스 조현우 폭행, 어깨 밀침. 10월 25일 마이너스 조현우 폭행, 뺨 때림. CCTV 영상 다 백업해뒀어요. 증거 다 있어요. 조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 CCTV? 작년부터 이 주차장 CCTV는 관리사무소랑 별도로 백업해요. 제가 매일 저장하거든요. 윤미경 씨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영상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뺨 때리신 것도 다 찍혔어요. 이거 경찰에 제출하면 큰일 나요. 조현우가 윤미경 씨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이에 섰죠. 폭행 더 하시려고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12를 눌렀어요.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112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폭행 신고합니다. 강남구 역삼동 빌딩 지하 2층 주차장입니다. 잠깐, 이 자식이. 조현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출동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대기해 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조현우는 제게 달려들었어요. 다 내 이야. 이 자식이. 그가 제 가슴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쳤습니다. 저는 뒤로 비틀거렸죠. 약 2미터 정도 밀려났어요. 등이 콘크리트 기둥에 부딪혔습니다. 민호야. 장인 어른이 소리치셨습니다. 윤미경 씨도 놀란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12년 교직 생활 동안 억눌렀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어요. 저는 앞으로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조현우의 오른팔을 잡았죠. 안쪽으로 비틀며 그의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태권도 관절기 기술이었어요. 쿵. 조현우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등이 부딪히는 소리가 주차장 전체에 울렸죠. 저는 그의 오른팔을 비틀어 바닥에 고정시켰습니다. 으악. 아파. 조현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힘을 조절했어요. 부러지지는 않을 정도로요. 당신이 먼저 저를 밀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건 정당 방위입니다. CCTV에 다 찍혔을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던 직장인들, 주차하러 온 사람들이었죠. 무슨 일이에요? 저 사람 조현우 아니에요? 4층 미래산업개발.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조현우는 바닥에 쓰러진 채 계속 소리쳤어요. 폭행이야. 이 자식이 나를 때렸어. 하지만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응원하는 분위기였죠. 당연하죠. 먼저 밀친 건 저 사람인데. 맞아요. 제가 다 봤어요.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급히 내려오고 있었어요. 9층 법률사무소 홍재석 변호사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홍 변호사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장인 어른의 빨간 뺨, 바닥에 떨어진 모자,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조현우를요. 조 대표, 또 주차관리원분을 괴롭힌 겁니까? 홍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조현우는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저는 여전히 그의 팔을 잡고 있었죠.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누가 신고하셨나요? 경찰이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현우의 팔을 놓았어요. 그는 바닥에서 일어나 팔을 움켜쥐었죠. 제가 신고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저분이 제 장인 어른을 폭행했습니다. 뺨을 때리고 어깨를 밀었어요. 경찰이 장인 어른을 봤습니다. 장인 어른의 뺨에는 여전히 붉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죠. 어르신 맞으셨어요? 장인 어른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여전히 일자리를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장인 어른께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잘못하신 게 없어요. 제발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민호야, 일자리보다 아버님 존엄이 더 중요해요. 저는 장인 어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증거 있어요. 윤미경 씨가 스마트폰을 들고 나섰습니다. 저 사람이 3주 전부터 계속 성준 씨 괴롭혔어요. CCTV 영상 다 백업해 뒀어요. CCTV 영상이요? 네, 여기 있어요. 10월 4일부터 오늘까지 다 찍혀 있어요. 윤미경 씨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경찰이 영상을 확인했죠. 이거 언제 일입니까? 10월 7일이요. 그때 성준 씨 팔목에 멍이 들었어요. 그건 실수였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조현우가 소리쳤습니다.
경찰관님, 저도 목격자입니다. 홍재석 변호사가 나섰어요. 방금 전 계단에서 저 사람이 폭행하는 걸 봤어요. 신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경찰이 조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성함이? 조현우. 미래산업개발 대표야. 조현우는 명함을 던지듯 건넸습니다. 나 이 빌딩 큰 세입자야. 월세만 2억 8천 내는데 이게 말이 돼? 세입자라고 해서 폭행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경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경찰관님,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그리고 3주 동안 지속된 괴롭힘이에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도 있어요. 협박하는 내용도 다 들어 있습니다. 들려주시죠.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조현우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죠.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돈을 받으려고 해요? 늙은이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여기서 뭐 해요? 경찰이 조현우를 봤습니다. 협박까지 하셨네요. 협박? 그냥 사실을 말한 거야. 경찰관님, 형법 제283조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홍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괴롭힘은 형법 제324조 강요죄도 적용될 수 있어요. 그 순간 조현우가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이 자식이. 그가 제 가슴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쳤어요. 저는 뒤로 비틀거렸죠. 약 2m 정도 밀려났습니다. 이봐요. 조 대표님. 경찰들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어요. 저는 앞으로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조현우의 오른팔을 잡았죠. 안쪽으로 비틀며 그의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태권도 기본 기술 관절기였어요. 쿵. 조현우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등이 부딪히는 소리가 주차장 전체에 울렸죠. 저는 그의 오른팔을 비틀어 바닥에 고정시켰습니다. 으악. 아파. 팔 부러져. 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힘을 조절했어요. 부러지지는 않을 정도로요. 당신이 먼저 저를 밀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건 정당 방위입니다. CCTV에 다 찍혔을 거예요. 선생님, 놔주세요.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팔을 놓았죠. 조현우는 바닥에 쓰러진 채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폭행이야. 이 자식이 나를 때렸어. 경찰 뭐해? 저 자식 잡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먼저 밀친 건 저 사람인데. 맞아요. 제가 다 봤어요. 홍 변호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당 방위 성립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했어요. 정당 방위요? 네, 형법 제21조입니다. 홍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죠. 조현우는 바닥에서 일어나 팔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다쳤어. 팔이 너무 아파. 골절이나 탈구가 아니면 경미한 상해입니다. 홍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선생님이 먼저 공격한 게 아니라 방어한 거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부인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70세 강혜진, 이 빌딩의 건물주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차가 왔다고 하던데. 건물주가 주차장을 둘러봤습니다. 몰려든 사람들, 바닥에 떨어진 모자, 그리고 장인 어른의 빨간 뺨을요. 김 소장, 설명해 보세요. 건물주가 관리소장을 불렀습니다.
소장이 급히 달려왔어요. 그게 건물주님, 조현우 대표가 주차관리원을 폭행하셔서. 뭐라고요? 건물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건물주 강혜진이 천천히 장인어른께 다가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걸음이 떨리고 있었죠. 주차관리원요? 네, 건물주님. 주차관리원 이성준 씨가 3주 동안 조현우 대표한테 괴롭힘 당했어요. 윤미경 씨가 설명했습니다. 건물주가 장인어른을 봤어요.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혹시 당신은? 건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소방관이셨나요? 장인어른도 건물주를 알아보셨습니다. 강혜진님, 두 분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뭔가 엄청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성준 씨, 정말 당신이세요? 강혜진님, 오랜만입니다. 장인어른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건물주는 장인어른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장인어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23년 만이네요. 건물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두 분이 아는 사이라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아버님, 건물주님을 아세요? 장인어른이 저를 봤습니다. 민호야, 이분이.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3년 전 내가 호텔 화재 현장에서 구한 분이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3년 전 호텔 화재. 장인어른이 허리를 다치게 된 그 사건. 그때 구한 사람이 바로 이 건물주였던 거예요. 당신을 18년 동안 찾았어요. 건물주가 떨리는 손으로 장인어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인을 찾으려고. 소방서에도 수없이 전화했고 당시 출동했던 소방관 명단도 다 뒤졌어요.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퇴직하고 연락처도 바뀌고 해서. 당신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건물주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그때 9층 객실에 갇혀 있었는데 연기 때문에 숨도 못 쉬고 당신이 저를 업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천장이 무너졌죠. 장인어른이 저를 먼저 밀어낸 것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다 기억해요. 건물주가 장인어른의 허리를 봤습니다. 장인어른이 약간 불편해하시는 그 허리를요. 당신이 저를 밀어내고 본인은 천장 잔해에 맞으셨어요. 허리에. 8개월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어요. 병원을 찾아갔지만 이미 퇴원하신 후였죠. 제가 연락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물주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제가 더 일찍 찾았어야 하는데 당신이 제 빌딩에서 일하고 계셨고 괴롭힘까지 당하고 있었네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 분의 재회에 집중했죠. 23년 전 호텔 화재 사건 기억하세요? 건물주가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21명이 사망한 그 사건. 저도 그때 죽을 뻔했어요. 9층 객실에 갇혀서. 하지만 이분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건물주가 장인어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를 구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셨죠.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불편하시고. 그럼 저분이 영웅이시네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경찰관님, 홍 변호사가 윤미경 씨의 스마트폰을 건넸습니다. 여기 CCTV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보여주세요. 건물주가 영상을 봤습니다. 화면에는 조현우가 장인어른의 팔목을 잡는 모습이 나왔죠. 늙은이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건물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장인어른이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조현우가 장인어른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나왔죠. 찰싹. 건물주가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조현우. 건물주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은인을 제 빌딩에서 이렇게 괴롭혔어요. 건물주님, 조 대표님은 월세를 2억 8천이나. 월세가 뭐가 중요해요? 건물주가 소리쳤습니다. 돈이 생명보다 중요해요.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을 괴롭힌 사람한테 제 빌딩을 빌려줘야 해요. 죄송합니다, 건물주님. 김 소장, 당장 조현우 씨 월세 계약 해지 통보하세요. 네? 하지만 계약 기간이 아직. 계약 위반 조항 있잖아요. 건물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빌딩 직원에게 폭력 행사는 즉시 계약 해지 사유예요. 홍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특약 조항에 명시돼 있을 겁니다. 내일까지 계약 해지 통보서 작성해서 조현우 씨한테 보내세요. 한 달 안에 나가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관리소장이 풀이 죽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건물주가 장인어른께로 돌아왔어요. 이성준 씨,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건물주라는 거 아셨잖아요. 알았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이 말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일만 하고 싶었어요. 폐라니요? 건물주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인데 18년 동안 찾았어요. 은혜를 갚고 싶어서. 근데 당신이 제 빌딩에서 일하고 계셨고 괴롭힘까지 당하고 있었네요. 괜찮습니다. 이제는 괜찮지 않아요. 건물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성준 씨, 주차관리원 그만두세요. 장인어른이 놀라셨습니다. 네? 제가 일자리를 잃는 건가요? 아니에요. 다른 자리를 드릴 겁니다. 건물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 빌딩 운영이사직이요. 김 소장 위에 계신 거예요.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운영이사. 그건 빌딩 전체를 관리하는 고위직이었어요. 건물주님.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운영이사직은 너무 과분합니다. 과분하지 않아요. 건물주가 장인어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성준 씨는 28년 소방관 경력에 책임감 강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에요.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건물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은인이시니까요. 당연히 더 좋은 대우를 해드려야죠. 저도 건물주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건물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건물주가 저를 봤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오늘 장인어른을 지켜주셔서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건물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성준 씨, 좋은 사위 두셨네요. 네, 정말 좋은 사위입니다. 장인어른이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23년 만에 재회. 그리고 놀라운 반전. 주변 사람들도 눈물을 글썽이었죠. 그때 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박민호 선생님, 정신건강의학과 담당 의사입니다. 네, 의사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좋은 소식이에요. 이은혜 씨 상태가 많이 호전됐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은혜가? 네, 오늘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약물 치료 반응도 좋고 심리 상태도 안정됐고요.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퇴원 준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장인어른께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은혜가 다음 주에 퇴원한대요. 정말? 우리 딸이? 네,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많이 좋아졌대요. 정말 다행이다. 장인어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오늘 하루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폭행당한 일, 제가 정당 방위로 제압한 일, 건물주가 23년 만에 은인을 알아본 일, 장인어른이 운영이사로 승진한 일, 그리고 이제 은혜가 퇴원한다는 소식까지.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조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조현우 씨, 폭행죄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지구대로 동행해 주시죠. 뭐? 나를 조사? 조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당신이 가해자입니다. 이게 말이 돼? 나 미래산업개발 대표야. 법 앞에서는 모두 평등합니다. 경찰의 말이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죠. 법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 돈이 많든 권력이 있든 폭력은 범죄다. 경찰관님, 저는 피해자 이성준 씨와 박민호 씨의 변호를 맡겠습니다. 홍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폭행죄 고소장과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강요죄 고소장도 작성하겠습니다. 강요죄? 무슨 소리야? 3주 동안 지속적으로 이성준 씨를 괴롭힌 게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홍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324조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조현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이 그를 일으켜 세웠죠. 동행하시죠. 경찰이 조현우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짝짝짝. 잘하셨어요. 경찰관님, 감사합니다. 저는 장인어른께 돌아갔습니다. 장인어른은 벽에 기대서 울고 계셨죠. 민호야. 미안해. 아버지가 너한테 폐만 끼쳤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장인어른의 어깨를 꽉 안았습니다. 폐가 아니에요. 아버님은 제 친아버지예요. 당연히 지켜드려야죠. 고맙다. 정말 고맙다.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8년 소방관으로 일하시며 수많은 사람을 구하셨던 분. 하지만 누구도 그분을 지켜주지 않았던 분. 오늘 저는 장인어른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건물주가 다가왔습니다. 이성준 씨,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네? 장인어른이 놀라셨습니다. 일주일 쉬세요. 유급 휴가예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잖아요. 감사합니다, 건물주님.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운영이사로 출근하세요. 9시 출근, 6시 퇴근이에요. 야간 근무는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장인어른은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서요. 운영이사 월급은 48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빌딩 18층에 있는 사무실 하나 드릴게요. 너무 과분합니다. 과분하지 않아요. 건물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 목숨값이에요. 다음 날 오후 저는 강남경찰서로 갔습니다. 김동현 형사가 연락을 했거든요. 민호 씨 조서 받으러 오세요. 그리고 좋은 소식 있어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김 형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죠. 먼저 간단하게 조서 받을게요. 어제 상황 설명해 주세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뺨 맞은 것, 조현우가 저를 먼저 밀친 것, 제가 정당 방위로 제압한 것.
CCTV랑 목격자 진술이 모두 일치하네요. 김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당 방위 확실합니다. 그럼 제가 처벌받진 않나요? 전혀요. 오히려 조현우가 큰일 났어요. 김 형사가 웃었습니다. 조현우 어제 저녁에 변호사 데리고 왔었어요. 오만방자하게. 그래서 제가 CCTV 영상 보여줬죠. 3주치 전부요. 김 형사가 컴퓨터 화면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조현우가 장인 어른을 괴롭히는 영상들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10월 4일 마이너스 폭언, 10월 7일 마이너스 팔목 잡음, 10월 11일 마이너스 모욕 발언, 10월 18일 마이너스 어깨 밀침, 10월 25일 마이너스 뺨 때림. 모든 영상에서 조현우는 장인 어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조현우 변호사가 이거 보고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폭행죄는 확정이에요. 증거가 명백하니까. 그리고 3주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힌 거 강요죄도 적용됩니다. 김 형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여기 민호 씨가 녹음한 파일도 있죠. 협박하는 내용. 네, 제가 녹음했어요. 협박죄까지 추가됐어요. 3가지 죄목이에요. 저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강요죄는 5년 이하 징역,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이에요. 김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여러 죄목이 합쳐지면 형량이 가중돼요. 검찰에서 구속수사 요청할 가능성도 있어요. 구속이요? 네,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니까요. 조현우가 돈이 많잖아요. 참, 조현우 변호사가 합의 제안했어요. 합의요? 네, 4천만 원 주겠대요. 고소 취하하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받을 겁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김 형사가 웃었습니다. 이성준 형님도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조현우는 다시 반복할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김 형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합의 거부 의견서 작성했어요. 여기 서명해 주세요. 저는 서명했습니다. 다음 주에 검찰로 송치될 거예요. 그러면 정식 재판 시작되죠. 일주일 후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 홍재석 변호사, 윤미경 씨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갔어요. 아버님 긴장되세요? 조금. 이런 데는 처음이라. 장인어른은 71년 인생에서 법정에 와본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증거가 명백하니까 구속영장 나올 겁니다. 홍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들어오고 조현우가 들어왔죠. 조현우는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죠. 피의자 조현우 폭행죄, 강요죄, 협박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검찰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피의자는 3주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고 10월 25일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사가 설명했습니다. CCTV 영상,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등 증거가 명백합니다. 또한 피의자는 재산이 많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습니다. 변호인 측 의견은 피의자는 미래산업개발 대표로서 사회적 지위가 있고 가족이 있어 도주 우려가 없습니다. 조현우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죠.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했다고 들었습니다. 합의금을 올리겠습니다. 5천만 원으로. 판사님,
홍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이성준 씨는 28년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한 영웅입니다. 계속하세요. 71세의 재취업 후 성실히 일하던 중 피의자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홍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경제력을 이용해 약자를 괴롭혔습니다. 이는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처벌받아야 할 범죄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의자 할 말 있습니까?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조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피해자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장인 어른이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합의하지 않겠습니다. 장인 어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또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피의자가 제대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고 피의자의 범죄가 중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피의자 조현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톡. 조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3개월 후 본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장인어른과 함께 다시 법정에 갔죠. 피고인 조현우 폭행죄, 강요죄, 협박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조현우는 고개를 떨구었죠. 재판이 끝나고 우리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민호야, 이제 정말 끝난 거지? 네, 아버님. 이제 정말 끝났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장인 어른이 깊게 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챕터 8 성찰과 여운. 10개월이 흘렀습니다. 장인 어른은 빌딩 운영이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직원들 모두 장인 어른을 존경하죠. 28년 소방관 경력의 노하우로 빌딩 안전 관리를 완벽하게 하고 계세요. 은혜는 병원에 복직했습니다. 산후 우울증은 완전히 극복했어요. 요즘은 예전처럼 환하게 웃으며 환자들을 돌보고 있죠. 준서는 이제 돌이 지나 걸어 다닙니다.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서 항상 따라다녀요. 저는 여전히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어요. 예전에는 제가 10만 원 봉투를 들고 장인 어른을 찾아가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웃는 날이 됐죠. 어느 목요일 저녁 우리는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야, 은혜야, 준서야. 장인 어른이 우리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네, 아버님. 너희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고맙다. 장인 어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더 감사하죠. 은혜가 장인 어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장인 어른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너희가 지켜줬어. 특히 민호 너. 장인 어른이 저를 봤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아버지는 아직도 괴롭힘 당하고 있었을 거야. 고맙다, 아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님,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버님은 제 친아버지세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는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웃었죠. 준서도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강혜진 건물주는 장인 어른을 친아들처럼 아끼십니다. 명절 때마다 우리 가족을 초대해 주시죠. 23년 만에 찾은 은인이라며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하세요. 윤미경 씨는 이제 주간 관리팀장이 되셨습니다. 장인 어른이 추천해 주신 거죠.
윤미경 씨는 지금도 가끔 저희를 찾아와 그날의 이야기를 합니다. 홍재석 변호사님은 지금도 가끔 저희를 만나러 오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는 변론이었다고 말씀하시죠. 김동연 형사님은 승진해서 강력팀장이 되셨습니다. 여전히 장인 어른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자주 연락하세요. 그리고 조현우. 그는 1년 8개월 복역 후 출소했지만 미래산업개발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세입자들이 모두 떠났고 회사는 파산했죠.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장모님 보고 계세요? 아버님 정말 행복해 하세요. 저도 아버님 잘 모시고 있어요. 하늘에서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장모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죠. 잘했어, 민호야. 고맙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정의의 중요함을, 그리고 사랑의 힘을. 세상은 때로 불공평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지키는 것, 약자를 돕는 것,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연한 일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연한 일을 하셨나요? 만약 하셨다면 당신은 오늘의 영웅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당신이 되시길 바랍니다.